여러분, 과학이랑 정원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오늘은요, 땅 위에다가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새겨놓은 한 남자의 정말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풍경 그냥 딱 보면 와, 공원 진짜 예쁘다 싶죠?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곳은요, 빅뱅, 블랙홀, 카오스 이론 같은 엄청난 과학 이론들이 흙, 물, 풀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정원에다가 블랙홀을 만든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황당하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상상하고 만들어낸 사람, 그 천재적인 인물이 누군지 만나봐야겠죠? 바로 건축가이자 사상가였던 찰스 젠크스입니다. 이 찰스 젠크스라는 사람은요, 그냥 건물 짓는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하버드랑 런던대에서 공부한, 말하자면 철학하는 건축가였죠. 이분이 바로 건축에도 상징이랑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널리 알린 장본인이에요. 책도 30권 넘게 썼는데 특히 대단한 건 우주론 같은 어마어마한 과학 이론을 디자인의 재료로 썼다는 점이죠. 정말 독창적이죠?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젠크스의 세계를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뭐냐? 건축계의 판도를 바꾼 그의 엄청난 책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 책에 담긴 생각이 땅 위에서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아니, 책 속의 이론이랑 저 드넓은 정원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한 걸까요? 네, 바로 그 비밀이 그의 설계도에 숨어 있습니다. 젠크스가 과학을 어떻게 디자인의 언어로, 청사진으로 사용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그의 디자인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지를 다루는 우주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패턴들을 연구하는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블랙홀, 프랙탈 같은 우리가 과학책에서나 보던 개념들이 그의 스케치북에 그려지는 도구가 된 셈이죠. 자, 그럼 먼저 블랙홀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들 들어는 보셨죠, 블랙홀. 근데 이게 사실 엄청 복잡한 개념이잖아요. 중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어떤 영역. 이걸 대체 어떻게 정원으로 표현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요. 젠크스는요, 중심을 향해서 막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나선형 언덕을 디자인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걷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치 블랙홀의 중력에 이끌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과학이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되는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이죠. 그럼 우주의 시작, 빅뱅은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젠크스는 한 중심점에서부터 에너지가 빵 하고 터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심원 모양의 언덕들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우주 탄생의 그 장엄한 순간을 땅 위에다가 조각해버린 거죠. 이야,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카오스 이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프랙탈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자기 유사성. 이게 뭐냐면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전체 모습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나무가지 모양이나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 복잡한 해안선 같은 것들이요. 이 정원에 있는 호숫가를 한번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막 복잡하게 굽이치는 모양이 진짜 자연 해안선이랑 너무 닮았죠? 이게 바로 프랙털 기하학이라는 수학 공식을 디자인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수학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 된 거죠. 근데 젠크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거대한 우주 이야기에서만 머무는 건 아니에요. 그의 디자인 철학은 이제 아주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의 아내 매기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의 인생과 작업에 아주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젠크스는 직접 겪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차갑고 비인간적인 병원 환경이 환자의 마음과 존엄성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곳이 바로 매기센터입니다. 위치는 병원 안에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전혀 병원 같지가 않아요. 여긴 아픈 몸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거든요. 환자들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쉼터 같은 곳이죠. 자아 하디드, 프랭크 게리,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건축가들이 이 취지에 공감해서 너도 나도 설계에 참여했을 정도예요. 젠크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건축이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병과 싸워나갈 존엄성을 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매기센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공간이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의 굳은 믿음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젠크스가 디자인 세상에 남긴 정말 혁명적이었던 유산이 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젠크스의 작업 방식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물리학 공식 같은 아주 추상적인 과학 원리에서 시작해요. 둘째, 그 어려운 이론을 땅의 모양이나 길, 조각품 같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온몸으로 그 스토리를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젠크스만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젠크스 이전까지 정원하면 그냥 예쁜 곳, 보기 좋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젠크스가 이걸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정원이 단순히 아름다운 곳을 넘어서 우주와 우리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철학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죠. 결국 젠크스가 우리에게 선물한 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작품을 보고 나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언덕이나 작은 연못을 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저기에도 우주의 어떤 법칙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이 찰스 젠크스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본다면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여러분 동네의 공원, 길, 언덕은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